아니 내년에 성과급 10억 준다, 13억 준다 후회하시죠? 생각이 짧았다 이런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고요. 솔직히 후회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퇴사 이후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지금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부자습관은 레빗해빗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이닉스 성과급 기사 뜰 때마다 제 생각 나요 안 나요? 많은 분들이 제 생각이 그렇게 나시나 봐요. 퇴사 영상에도 후회하시죠? 생각이 짧았다 이런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고요. 지인분들도 연락이 엄청 와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것들 다 풀어볼게요.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혹은 저처럼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퇴사하는 게 꿈이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도움될 이야기들 많이 나눠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후회되는 부분, 식비랑 복지입니다. 이게 합치면 체감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하이닉스 다닐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식비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3끼를 다 주고 또 야근하는 날은 4끼까지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또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물, 햇반, 간식 같은 이런 간편식도 가져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퇴사를 하니까 이런 게 하나도 없죠. 바로 이것부터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물도 항상 사 먹어야 되고 우유, 햇반, 반찬 이런 것도 다 직접 사 먹어야 되니까 쿠팡 주문량도 확 늘어나고 한 번 장 볼 때 기본 5만 원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매주, 매달 쌓이면 진짜 크더라고요. 식비뿐만이게요.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문화생활 지원, 헬스장, 병원비 지원 이런 당연히 내가 누리던 게 없어지는 거고 이걸 돈으로 환산해보면 진짜 꽤 큽니다. 그래서 저는 햇님이들한테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나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절대 300 자체로 보지 마세요. 식비, 복지, 사대보험, 퇴직금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체감상 거의 2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월급이 300이면 내 월급의 가치는 60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나가서 월급의 2배 이상을 계속 꾸준히 벌 수 있다라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가 되어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월급의 안정감이에요. 이거는 진짜 깡패입니다. 직장인일 때는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이 통장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회사 다닐 때는 잘 몰라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사업은 돈이 들어오는 날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2주 뒤에 정산금을 받고 어떤 프로젝트는 한 달 뒤, 또 어떤 곳은 2달 뒤 이렇게 되니까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좀 어려웠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이번 달은 이만큼 버니까 이만큼 쓰고 이만큼 투자하자 이렇게 딱 계획이 되는데 사업은 다음 달에 얼마 들어올지 정확히 모르니까 지출 계획도 투자 계획도 세우기가 직장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멘탈 문제예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다른 거, 또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매일 견뎌야 한다는 거. 이게 멘탈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월급보다 수익이 많아도 이런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함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들쭉날쭉한 수입을 멘탈로 견딜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의 부재예요. 회사라는 게 사실 정말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점심 먹고 동료들이랑 대화도 나누고 또 퇴근하고 휴가 가서 편하게 쉬고 이런 정해진 루틴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말로 잘 짜여진 시스템이에요. 게다가 분업도 잘 되어 있죠. 팀별로 역할이 나눠져 있고 팀에는 팀장님, 파트장님, 선후배가 있고 한 프로젝트를 할 때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하면서 같이 실행을 하잖아요. 이런 팀워크라는 게 진짜 큰 자산이거든요. 근데 회사 밖은 특히 저처럼 1인 사업을 하면 대표도 나, 매니저도 나, 마케팅도 나, CS도 나, 재무도 나, 영업도 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좀 짠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되고 책임도 다 혼자 져야 되니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사 다닐 때는 몇 시에 일어날지, 언제 밥 먹을지 이런 게 다 자동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퇴사하면 이걸 처음부터 다 스스로 셋업을 해야 돼요. 솔직히 저도 퇴사 이후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뭔가 퇴사를 했으니까 해방감 때문에 새벽 3, 4시에 자고 오후 1, 2시에 일어나고 밥은 배민으로 시켜 먹고 그렇게 좀 몇 주를 보냈던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는 100% 자유의 상태였던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생활 시스템이 없으면 기분도 좀 다운되고 건강도 그렇고 금방 좀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자유도 좋지만 어느 정도 루틴이 있어야 내가 건강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지금은 행복공장 시스템, 월간 공유의 시스템 이런 하루 시간표 같은 거를 셋업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후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후회하지 않는 쪽에 가까운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의 자유입니다. 저 회사 다닐 때 월요병 진짜 심했거든요. 직장인이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일요일 저녁에 괜히 우울하고 자기 뭔가 아까워서 휴대폰 들여다보고 늦게 자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또 저는 이 우울한 시간대가 점점 앞당겨지더라고요. 처음엔 일요일 저녁만 되면 우울했는데 어느 순간 일요일 낮부터 우울해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토요일 저녁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 내일 일요일이네. 휴일 하루밖에 안 남았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진짜 눈 녹듯이 싹 없어졌습니다. 살면서 월요병을 안 겪어도 된다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삶의 질에 플러스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점은 평일의 자유인데요. 1시간씩 웨이팅해야 되는 맛집, 핫플, 카페 이런 곳들도 평일 낮에 가면 사람도 없고 심지어 가격 할인까지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나의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행복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업무의 자율성이에요. 저의 성향은 자기 검열이랑 책임감이 높은 편이라서 저를 믿어주고 자유를 주는 환경에서 훨씬 좋은 성과를 내더라고요. 신기한 게 일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확 느꼈는데요. 예전에 회식으로 볼링장에 갔었는데 그때도 사람 성향별로 점수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그것도 못하냐면서 이번에 못하면 진짜 지는 거다 이렇게 막 푸시를 해줘야 점수를 확확 낼 수 있는 성향의 분들이 있었고 저는 또 반대로 여기 근데 좀만 보완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편하게 해라. 할 수 있다. 이런 코치가 있는 환경일 때 점수를 훨씬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회사는 윗분들을 설득하고 결제를 또 타고 올라가고 설득이 됐어도 옆에 유관부서에서 반대하고 대외적인 타이밍 때문에 무산되고 이런 일이 진짜 많거든요. 큰 회사일수록 결제선이 길수록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1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도전이 바로바로 성과가 나고 다 잘 되지는 않지만 이런 시행착오랑 시행 횟수를 반복하는 게 결국 성공 타율을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운 업무 환경이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과 비전이에요. 회사 밖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요즘 자주 만나는 분들은 크리에이터 분들, 사업가 분들, 투자가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이런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멘탈도 같이 강해질 수 있고요. 사실 회사 다닐 때는 다들 나처럼 살겠지라는 좀 이런 좁은 시야로 세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나와보니까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01년생인데 연매출 50억 가까이 되는 대단한 대표님도 계시고요. 96년생인데 시그니엘을 경매로 매수해서 큰 수익을 보고 거의 모든 종류의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사업체까지 운영하는 대표님도 계시고 법대를 포기하고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면서 조 단위 매출을 내시는 대표님도 계세요. 이렇게 몰랐던 존재들의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 사무실에 놀러도 가고 어떻게 일하는지 일하는 방식도 배우고 성장 스토리도 듣고 사고방식도 배우다 보면 진짜 세상을 원래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어깨 넘어서 배우고 대화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랑 생각을 정말 많이 공유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 다닐 때는 연에 100억을 절감해서 비용을 아끼거나 혹은 차별화되는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기사를 쓰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데 기여를 해도 물론 정말 뿌듯하고 인정도 받지만 결국에 제 거는 아니더라고요. 회사 거죠. 근데 지금은 책 써서 베스트셀러 된 거, 정부기관이랑 협업해서 강의하는 거, 팬님이들께 도움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
것처럼 제가 진짜 노력하고 애정을 쏟는 게 다 100% 저의 것이고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저한테 후회하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진 이유, 하이닉스 성과급 때문이겠죠. 아니 내년에 성과급 10억 준다, 13억 준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저는 알고 싶지 않아도 주변에서 자꾸 공유를 해줘서 보게 되더라고요. 내년에 진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성과급 13억이라고 하면 진짜 엄청 큰 돈이죠. 아 너무 부럽고요. 너무 아쉽기도 합니다. 아니 퇴사하고 바로 1년에 13억 벌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뭐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돌릴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결국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가 저한테는 단기적인 13억보다는 더 큰 가치거든요. 물론 당연히 아쉽고 당연히 부럽죠. 저도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를 악물고라도 그 아쉬운 마음을 아쉬운 채로 두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성과급 1억 나온다 할 때는 좋아 1억보다 더 많이 벌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억 나온다 13억 나온다 이렇게 점점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오케이 13억 벌어야지 13억 벌려면 더 크게 보고 지금 목표를 수정해야겠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표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 더 벌자 하는 목표가 생기면 배달이나 당근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더 벌어야 한다면 배달 당근보다는 다른 부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한 달에 1억을 벌어야 한다면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고 결과는 결국 달라지겠죠. 이렇게 뭔가 목표치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과급 기사는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에요. 아쉽다로 끝낼 수도 있는데 그래 벌자 더 크게 가자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기사인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음가짐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제 안에서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고 완전 다르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당연히 아쉽다. 그치만 긍정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사원님들은 성과급 13억 받으시면 진짜 절대 그냥 두지 마시고요.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퇴사를 해도 후회를 하고요. 안 해도 후회를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둘 다 후회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어떤 후회를 선택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랑 해보고서 하는 후회 둘 중에 어떤 게 본인한테 더 견딜 만한 후회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실용적인 조언으로는 퇴사 결심하시기 전에 나의 식대랑 나의 복지도 합쳐서 꼭 계산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월급 가치를 절대 작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그 2배 이상의 가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100% 준비를 하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버리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건 사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뭐든지 100%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성과급이 이렇게나 나올지 제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서도 이런 완벽주의의 폐해를 진짜 정확하게 짚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을 퇴사하기 전에 봤어도 참 좋았겠다. 더 용기를 얻었겠다 싶어서 어떤 책인지는 우리 햇님이들께 다음 영상에서 이벤트도 같이 만들어서 제대로 소개 한번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솔직히 이런 댓글들 계속 달리는 게 처음엔 마음 아팠는데 또 이 덕분에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팁도 전달드릴 수 있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 혹시 저처럼 퇴사를 고민하는 햇님이들이 있다면 혹은 내가 만약 퇴사를 고려해보게 된다면 어떤 게 가장 무서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같이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